쇠질하는 과학쌤 김범수라고 합니다. 이제 입시가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중학생, 초등학생 어머니신 것 같은데, 이 입시라는 게 딱 6년만 정확하게 불타오르게 궁금하고 그 다음부터 싹 사라지거든요. 대학 가면 땡이에요, 솔직히. 그죠? 이제 아마 이제 고3 딱 지나고 나면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지고 내가 저기에 관심을 가졌나 싶지만, 6년 동안 어찌됐든 귀를 열고 내 자식은 저기에 들어가는지, 혹시 내 새끼는 저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교육감이 또 누군지, 교육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가 또 대통령 후보를 뽑는 또 하나의 또 가장 큰 키워드이기도 한데,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고교 학점제로 바뀌고, 이 학점제가 적용되는 게 2028년도 입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8년도면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들어가는 입시부터 바뀐 입시 제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최소 4년 정도는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6학년 중1까지는 현재 이 제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인 소망은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교육제도 중에 하나예요. 너무 학생들한테 가혹해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부모님들 대학 다니실 때처럼 학생들이 들 과목을 선택을 하고 졸업 학점을 이수를 하면은 졸업이 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제도상으로 보면은 일찍 이수를 한다라고 하면 조기 졸업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까지 좀 많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제도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수강 신청하고 운영하고 뭐 평가하고 학점 취득을 하면 졸업하는 대학 과정하고 비슷하게 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 기준 학점은 192학점이에요. 뭐 이제 대학도 있잖아요. 학사 취득 학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교과가 174학점이고 창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합쳐서 18학점, 그래서 합쳐가지고 192학점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저 학점을 취득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1년 뒤에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재앙이죠. 어떻게든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출석률이 3분의 2거든요. 학교를 안 나와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졸업을 시키려고 해도 졸업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계절학기를 만들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끝나고 방과 후에서 보충을 할 수도 있고 방학 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게 또 재앙인 게 수당이 없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 해결을 하려고 선생님들은 굉장히 푸시를 할 텐데, 또 그게 문제죠. 근데 또 이것 보면 이제 혹시 뭐 손 들라고 해도 안 되시겠지만, 대학 다닐 때 혹시 F가 나와서 재수강 해보신 부모님들 혹시 아시겠지만, 최고 학점을 안 주거든요. 보통 다시 재수강해서 들었을 때는 A뿔은 주지 않아요. 보통 A- 정도부터 최고 학점을 주긴 하는데, 근데 이 경우는 다시 재수강해서 들었을 때 재수강했다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면은 한번 한 과목을 망했다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이 악의적으로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가 아직 없어요, 실제로는. 대신에 출석을 미달로 해서 다시 재수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기가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좀 아직은 있는 교육 제도고 입시 제도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는 좀 난리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실제로는 빨리 없애라 라고 하는 추세죠, 지금. 그래서 이제 내신 평가 방법이,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는 9등급제예요. 이제 중학생은 5등급이거든요. A, B, C, D, E. 그러니까 1, 2, 3, 4, 5등급이고, 고등학교도 원래 9등급이었는데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절대평가죠, 전부 다. 그죠? 근데 고등학교는 전부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로 등급을 쪼개는 형태로 가게 돼서요.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2학년 때 저기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들을지의 조합은 본인이
맞게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교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서는 잘 개설은 되지 않고요. 특목고에서 보통 이제 개설이 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히 이제 성취도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성취도별 분포별, 예를 들어서 1등급이 너무 쉽게 나오면 1등급이 대단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A등급이 몇 %고, 그 다음에 과목 평균이 얼마고, 이걸 몇 명이 들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다 대학의 입시 정보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통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신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렇죠? 등급이 세분화됐던 게 많이 쪼개지니까 등급 간 구간이 넓어져 버리잖아요.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근데 거기를 보정하기 위해서 세부 지표들을 안에서 좀 넣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 정보도 놓고, 그래서 시험에 진짜 평균을 제공을 하니까 난이도가 얼마나 됐는지, 아니면 여기서 점수 퍼주기를 하기 위해서 쉽게 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9등급제하고 5등급제에서 이제 비교를 이제 표를 해놓은 건데, 1등급이 원래는 4%까지였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1등급 A등급이라고 하는 게 10%예요. 그러면 대략 2등급 선까지가 1등급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고, B등급이 2등급인데 누적이 34%거든요. 그러면 3등급에서 4등급 상위 넘어가는 정도까지 인원이 B등급을 맡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좀 많이 커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인서울이나 수도권을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의 기준을 보통 우리가 3등급대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현재 기준으로 했었을 때 3점대 정도면은 수도권, 인서울 그 정도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자기가 해놓은 활동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마 B등급이 아마 마지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치환을 해버리면은 점수가 대략 한 0.5에서 0.8 정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확 좋아져 버리는 효과가 일어나니까, 어찌됐든 내신 변별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줄겠죠. 결국에는 9등급으로 세분화를 하다가 5등급으로 줄여버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이 변별력이 좀 줄어들어서, 예전에는 등급을 저렇게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정량평가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이면 이 정도 실력, 2등급이면 이 정도 실력이라고 단순히 등급 수만 보고서 평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요 1등급 안에서도 얘가 몇 % 정도에 해당하는 애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정량평가를 보겠다라고 지금 대학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아이들은 실제로 단순히 점수만 잘 받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성실히 잘 활동을 해서 점수를 받았는가가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게 아이들과 그다음에 학부형님들께서 제일 고민이 되는 지점이실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래서 이제 수능 과목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능 과목이에요. 이게 그리고 일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은 공통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공통적으로 배우게 되는 과목이고, 일반 선택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을 하고요. 진로 선택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적으로 융합 선택까지 같이 가게 돼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나온 부분만 등급이 표시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A, B, C, D, E 5등급이 다 표시가 되는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 과목들이 한 학기예요. 1년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 학기에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한 학기, 여기서 또 한 학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학년 1학기 정도까지 하고서, 그러면은 총 이게 3과목 선택을 해서 3학년 1학까지 내신을 마치고 보통은 이제 수시를 보러 가게 되죠. 아이들이.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갑니다.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과목을 현재에서 좀 많이 쪼개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게 많이 들어간 거는 잘 없고, 밀고 땡기고 조절을 해가지고 과목 수를 좀 많이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주황색이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운 걸로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는 수능을 보게 되고, 사회하고 과학은 1학년 때 배운 공통과정으로 수능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2학년이 뜨죠. 이렇게 돼버리면. 특히나
문제가 이제 어차피 문과 학생, 지금 이제 융합형 수능이 돼가지고요. 문과도 과학 탐구를 보고, 예, 이과도 사회 탐구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 해야 돼요. 근데 문과생들은 1학년 때 배운, 만약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1학년 때 배운 과학을 2학년은 안 배우고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과로 지망하는 학생들도 1학년 때 사회 공부하고 2학년 때는 안 하고 3학년 때 다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크죠. 예, 통합 부분 자체가. 근데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생각했었을 때도 저도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고 저도 과탐 사탐 다 하고서 대학을 갔거든요. 아마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시면 아마 다 그렇게 했을 텐데 이게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수능 선택 과목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현재 있는데 이 수능에서는 수능 선택 과목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선택 과목에 심화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대학이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수능이라는 공통적인 지표를 갖다가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될 거고 수능에서 얘가 심화학습을 했는지 우리 대학의 이과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적절한 학업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기준 지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학이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고달퍼지는 거예요. 왜? 논술을 보든지 심층 면접을 보든지, 예, 이런 형태로 해서 대학은 걸러낼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실제로 그렇게 걸러내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대학들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쉬운 과목이 있고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저는 어차피 과학 선생님이지만 여기서 아마 저기서 보면 물화 생지, 그 다음에 뭐 역학, 물질 에너지, 세포 물질 대사, 뭐 지구 시스템 있으면 아마 이 중에서 대부분 다 물리는 안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물리를 꼭 해야만 하는 학과들이 있어요. 만약에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조건 내가 하기 싫다 또는 이게 어려우니까 안 한다가 이제는 안 돼요. 만약에 나의 진로에 맞게 저 과목 선택을 상당히 잘해야 돼요. 또 이제 사회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냐면 경제하고 법과 정치 이런 거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외울 것도 많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안에 막 수학적인 공식도 많고 이런데 그러면 선택 비율이 적은데 자기가 경영경제학부를 가고 싶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은 물리 안 해도 공대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수능에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가면은 문제가 생기죠. 물리를 안 하다가 공대를 가면은 기본이 물리인데 가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 버리니까 그런 부분의 맹점을 좀 보완을 하는 건 좋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지금도 핵심 과목이랑 권장 과목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받을 때 우리 학과를 오려면 이런 과목은 듣고 이런 과목은 그러니까 핵심 이수 과목은 꼭 들어. 권장 이수 과목은 들으면 좋은데 가급적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들은 학생과 안 들은 학생은 그 대학에서 성적에서 볼 때 차이를 두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들으면 와서 정상적인 수업을 듣기가 힘들다. 여기다 이제 선생님 제가 띄워놓은 거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제안한 핵심 과목하고 권장 이수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갑니다. 2028년도 입시를 가더라도 그대로 가요. 대신에 과목 이름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편제는 조금 달라질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진로에 따라서 반드시 선택을 하고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대학별 학과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상위대학은 조금 더 버라이어티하고 좀 더 많고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조금 더 좁습니다. 아이들이 안 그러면 선택을 안 해버리거나 우리가 안 들으면 우리 학교 못 와 그러면 안 가 그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문호를 넓혀놓죠. 하위 같은 경우 모집 자체가 힘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좋은 점수 따려고 쉬운 과목을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지원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되고 그다음에 핵심 과목은 반드시 들어줘야 되고요. 통합형 수능을 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잘 봐야 돼요.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은 대학에서 공통 과목만 가지고는 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으면
물리학은 당연히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고, 미적분하고 기하 벡터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권장이수 과목에서 역학 파트도 다 해야 되고, 이런 과목을 해야지 안 하고 지구과학하고 생물한 애가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지원을 하면은 너는 안 돼 하고 안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이 재학생들은 제일 많이 도전을 해요. 지금도 그렇고, 서울 지역뿐 아니라 뭐 인천, 경기나 대부분 지역 학생들은 학종으로 가려고 하죠. 일단 첫 번째 수능 안 보니까, 안 보는 학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능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을 너무 잘 보는 재수생 애들을 피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학종이 좀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 단순히 이제 정량적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를 통해서 다 어떻게 점수를 받았고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를 다 검증을 하려고 대학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용이 되는 게 2028년도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우리 애는 서울대를 안 가고는 못 갈 텐데요 라고 하셔도 서울대학교가 기준이에요. 서울대가 잡아놓으면 그 밑에부터 다 따라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항상 보통 입시안을 제일 먼저 발표를 합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핵심 권장 과목이랑 권장 과목이 서울대도 당연히 존재를 했고요. 되게 세분화가 많이 돼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목이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개설을 하는 학교도 있고 개설을 못하는 학교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버리면 개설이 안 되는 학교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손해잖아요. 어떻게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물론 공동이수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3개 학교, 4개 학교가 모아서요 클래스를 하나 개설을 해요. 그래서 방과 후에 가서 듣거나 하면서 이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자기 학교에서 듣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좀 버라이어티화 돼 있는 거를 조금 이제 단순화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아니에요. 아마 정확하게 이제 올해 아마 가을쯤 되면 다시 나올 거예요. 애들이 선택 과목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과대학에서는 전 모집 단위에서 기하하고 미적분 2, 그다음에 물리, 화학, 지구과학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권장. 근데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연계 진로까지 해서 3과목 이상은 꼭 이수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뺐죠. 왜? 아이들이 생명이 지금 바뀐 교과서 중에 제일 쉬워요. 양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재앙 같은 유전 파트가 따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아이들이 러쉬를 많이 할 게 뻔히 보이니까 빼버린 거죠. 여기서 생명은 생명과학 계열 간 애들은 하는데 공과대학 올 거면 굳이 필요 없어라고 빼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고 또 토를 달아놨죠. 이거를 꼭 우선으로 이수를 해라. 이거는 그래서 대학을 가려면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목표하는 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넓게라도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학과를 가고 싶은지, 아니면은 무슨 학교를 가고 싶은지, 크게는 학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계열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있지 않으면, 목표를 잡아서 내가 무슨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못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너 무슨 학과 가고 싶어 하면은 모르겠어요.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르겠어요가 대다수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재앙이기는 해요, 되게. 그래서 특히나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별 생각 없는 애들 많아요. 점수 나오면 그냥 맞춰서 가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대학들도 고민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학부가 뭐냐면 자유전공학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모아서 이 안에다 일단 뽑아놓고 네가 공부를 하면서 목표를 찾아라고 하는 게 자율전공학부인데, 대신에 거기서 이제 자율전공학부 안에 이제 너무 인기 학과들은 빠져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의대, 약대 이런 거는 다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부에서 자율전공학부, 그 다음에는 공대에서 자율전공학부, 뭐 자연과학부에서 자율전공학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것도 물론 선택은 하고 싶은 걸로 가는 건 아니고 자기 학점과 성취도에 따라서 또 거기도 또 다시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율전공학부가 그리고 생각보다 경쟁률이 세요. 그래서 타겟형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거에 대한 준비를 좀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적성이나 목표를 조금 빨리 찾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현행 수능이고 개편한 수능이에요. 여기서는 보면은 선택 과목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문이과 다 똑같은 수능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절대 불리한 쪽이 생기죠. 어디가요? 문과가 불리해요. 지금도 수학에서 게임이 안 돼요. 문과 학생들은. 그러니까 전체 1등급이, 그러니까 수학도 지금 보면은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를 보는 학생들이 보통은 문과 지원 학생들이 보고요. 미적분이나 기하 벡터를 보는 학생들이 보통은 이과 학생들이 보거든요. 수학을 근데 문제는 전체 성적 1등급을 문이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통으로 내요. 예, 그러면 1등급이 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4%의 90%가 이과 학생들이에요. 10%만 문과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1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교차 지원이 돼버리니까 문과 침공이라고 그러죠. 이과 애들이 쓱 하고 일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대학을 가기가 더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물론 잘하는 놈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단은 학교 간판을 보고 일단은 지원을 해버리고, 그러다가 아예 안 맞아. 반수에서 빠져버리고, 그럼 다시 또 편입으로 누군가 채워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돼요. 지금 약대도 편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지금요. 왜냐면은 일단 의대랑 치대 못 갔어요. 그러면 이제 약대를 먼저 간 다음에 반수한다고 나와.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의대 붙으면 나와. 그러면 여기서 약대가 한 절반이 결혼이 생기죠. 그럼 편입으로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지방약대 같은 경우에는 편입으로 다시 재입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의대도 그래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의, 치, 한, 야, 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수의대까지 해가지고 그 5개를 무조건 가려고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박터지게 경쟁을 하죠. 결국에 작년까지 의대 대란이, 그렇죠? 예, 어마어마했죠. 예, 다시 정상화가 되길 간절히 빕니다. 진짜 저도. 예. 그래서 이제 통합형 수능으로 이제 바뀐다 그래서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가 저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통합교과형 문항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물리랑 화학이랑 합쳐내고 세계사랑 국사랑 합쳐내고, 예, 뭐 그렇게 냈었는데 아마 통합교과형 문항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상태로 과학하고 사회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문항수도 지금은 한 과목당 원래 20문항 30분 시험을 봤었는데 40분 25문항으로 했고 배점도 지금 2.3점이거든요. 근데 1.5, 2점, 2.5점으로 좀 더 변별력을 아마 세분화를 해서 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쪼개보면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이 통합과학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중에서 한 영역당 한 문제 정도는 2.5점짜리가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변별력을 두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과를 지원을 하면 아마 통합과학에는 조금 가산점을 주려고 할 겁니다.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성취도가 좋아요. 그건 사실이고, 대학에서도 전체 선발 인원도 보면은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이제 학생부라고 하죠, 보통. 그죠? 우리 이제 성적표라고 받아오는 그게 이제 학생부에 해당이 되는데, 이 학폭이요. 아마 아직 안 겪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애들 요새 되게 영악해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걸어요. 우리 애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알지도 못하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어떻게든 이게 그래도 뭐 학폭위까지 안 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새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걸어요. 막 이런 경향성이 좀 많이 강하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게 하나라도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아예 대학 지원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결격 사유예요. 정시고 수시고 아예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안 말리는 게 되게 좋아요.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되게 희귀한 케이스가 있어요. 둘이 되게 친한 친구예요. 근데 장난을 좀 세게, 남자애들끼리는 뭐 맨날 그러고 노니까 좀 세게 퍽 쳤어요. 그랬더니만 이 개새끼 하면서 때렸어요. 그래서 둘이 치고 받는 걸 어떤 놈이 옆반 놈이 쟤네 싸운다고 찍었어요. 그러고서 얘를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근데 둘은 싸우고 나서 선생님이 봤어요. 니네 왜 싸워? 장난치다가 제가 뭐 세게 때렸어요. 그래서 둘이는 화해를 했어요. 근데 이걸 찍어서 단톡방에 올린 놈은 학폭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네. 이게 더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요새
SNS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을 하든 뭐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카톡을 하든 거기다 아무거나 찍어 올리는 순간 그거 정말 어떤 파장이 올지 모릅니다. 그거 되게 많이 주의시켜 주세요. 그리고 토스 받았다고 해서 그걸 누구한테 또 다시 전달해 주는 것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자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주셔야 돼요. 그 SNS 폐해가 좀 많이 커요. 그걸로 막 욕설도 하고 애들 막 뒤에서 험담하고 그렇다가 그것도 애들 또 문제가 뭐냐면 다 자료가 남잖아요. 그럼 캡처를 했다가 다 흔적으로 남기고 그럼 이거 갖다 걸고 하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특히나 지금 늘어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역량 평가라고 하는 항목이 늘어났거든요. 공동체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시 비율을 공정 입시를 위해서 늘렸잖아요. 40%까지. 막 학생 기록부 조작하고 막 점수 시험 막 유출하고 하면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정시를 40%까지 늘려버렸더니 문제가 뭐냐? 들어보셨어요? 혹시 정시 파이터라고? 그게 자발적 정시 파이터가 있고 비자발적 정시 파이터가 있거든요. 비자발적은 내신이 안 나오니까 내가 갈 길은 수능밖에 없다. 이게 비자발적이에요. 그리고 자발적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데서 내신을 따기가 너무 힘드니까 정시에 이제 올인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제 강남권이나 서울권에서 내신을 한 2번 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퇴해요. 네. 그리고 검정고시 봐요. 그래서 검정고시 보면 검정고시 자기 점수가 내신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버리니까 검정고시는 뭐 공부하던 놈은 솔직히 따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 보고 예,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학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역량 평가를 보겠다라는 거죠. 이유 없는 자퇴도 감점 사유고 이유 없는 전학도 감점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당연히 이 학폭 기재 이 징계 기재가 된다? 그러면은 감점이 아니라 아예 결격 사유라 지원이 안 됩니다. 특히나 이건 남녀 학생 모두 공이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나 흑염룡 같은 우리 중2 학생들 정도 되면은 주의를 많이 주셔야 돼요. 실제로 남학생들은 어제까지 신나게 같이 축구하고 놀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이 학폭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래요. 예. 이게 더 그래요. 더 교육열이 센 지역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좀 더 세요. 이거는. 그리고 교과, 동아리, 봉사, 진로, 수상, 자격증 취득, 독서 활동이 대부분이 안 들어가는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재는 되더라도 대학의 정보가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많죠. 뭐 미기재, 미반영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이 되잖아요. 특히나 이 독서 활동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진로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어필을 하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악용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안 읽었는데 읽은 것처럼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요새 챗GPT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줄거리 좀 한 2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줘 하면 싹 나오거든요. 그것만 싹 보고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것도 또 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길을 다 찾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많이 줄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이게 줄어버리니 평가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많이 되겠죠.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성평가, 그러니까 단순히 A등급 맞더라도 이 학생이 이거를 맞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럼 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는 뭘로 평가가 되냐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특이라고, 세부특기 사항이라고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들이. 예, 여기 안에 학생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특히 중요한 게 수행평가예요. 이제 수행평가가 비중이 40% 이상이 넘어갈 거예요. 60%, 70%까지도 넘어갈 거거든요. 수행 때문에 아주 남학생들 아주 죽어나가요. 아주. 그러니까 남녀공학 안 가려고 하거든요. 여학생들한테 이제 속된 말로 그냥 발려요. 그래가지고 남학생들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를 정량이 아니라 정성을 해버리면 어떤 주제를 갖다가 얘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내서 담당 교사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의
수행평가 주제를 가지고 이 학생이 그걸 위해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또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결과물을 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질을 보겠다는 소리니까 이 양질의 수행평가라든지 평가 항목을 내줄 수 있는 학교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결국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는 없는 거죠. 결국에. 그냥 시험지 나눠주고 이거 풀어라 하고 주제를 던져주고 실제로 어떻게 더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또 그걸 위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 대학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저 내신 5등급이 줄긴 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은 수행평가의 지옥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아마 그러면 더 삭막해질 거예요, 학교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아이들 물론 팀 과제라고 하는 조별 과제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보면은 서로 이제 그 빌런들이 있잖아요. 대학 때도 보면은 하는 놈은 하고 안 하는 놈은 안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왕따 돼요. 너 때문에 점수를 못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고락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신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신은 변별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수능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최저학력 기준의 레벨이 조금 약간 올라갈 수 있죠. 공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일괄적으로 자격 조건으로 놔둘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심층 면접하고 자체 역량 평가가 대단히 강화될 겁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2028 대입의 키워드가 저거예요. 실제는 저겁니다. 대학에서 실제로 자체 역량 평가를 한다가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수능으로 평가가 안 되니 우리 대학에서 우리 기준에 맞는 인재를 따로 선발을 할 게가 포인트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정성평가가 아까도 보셨지만 평가, 기재 항목도 줄고 대입 정보 미제공하는 부분도 늘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변별력도 줄고 하니까 대학에서는 좋은 인재를 그럼 우리 기준으로 뽑을게 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는 거죠. 면접 보면 뭐 물어볼 것 같으세요? 대학 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서 앉았어요. 우리 대학에 왜 지원했습니까?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냐? 수학 문제 풀라고 줘요. 그게 여기서 얘기했던 심층 면접이에요. 자체 역량 평가. 너 이거 수행 평가로 이거 했네? 그럼 여기 관련된 문제를 줄 테니까 대답해봐. 이거예요. 서울대 같은 거 문제 보면은 예전에 거의 본고사에 준하는 그런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투 과목 이수 안 하면 문제 아예 못 풀어요. 그리고 투 과목 이수 안 하면, 그러니까 투는 심화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를 안 하면 아예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만 해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아예. 지금 저희 친한 선생님이 지금 이거 되게 대외빈데 지금 한양대학교 내년 면접 문제를 지금 출제 검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뭘로 바뀌냐? 제시문 기반형 면접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주고 보고 일정 시간 보고 해석을 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간 안에 풀고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논술은 인원을 줄여놨거든요. 사교육비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논술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쓰는 거가 아니라 말로 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심층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이게 아마 제일 힘들어지는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내신 성적만 그냥 해가지고 점수만 잘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실제로 저기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게 또 글을 잘 쓴 애들이 있고 말을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전달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애들도 있거든요. 대단히 극 아이 있잖아요. 완전 아이. 저 6개월 동안 3마디 한 학생도 있어요. 학생인데 인사는 하는데 질문도 안 하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알긴 눈인사예요. 눈인사. 목소리 몇 번 못 들어봤어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보면은 넌 면접을 나중에 어떻게 볼까 도대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수능에서 선택 과목 사라지고요.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평가 비중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핵심 이수 과목과 권장 과목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나 세특.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아이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진로에 대한 가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적성검사, 저희 학원에서도 2년 전에 실시했거든요. 아이들 적성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역량이 있는지, 이게 또 학생들이 있다가도 조금씩 바뀌어요. 2년 단위로 바뀌고 또 관심사도 바뀌기도 하니까 한번 해주시고, 진로 체험 활동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주시면서 그래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본인이 어느 정도 갖고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가서 학생부가 이상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동아리 활동도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요새 최고 인기 동아리, 생명과학 동아리, 약학 동아리, 의대 동아리, 여기는 아예 정말 브레인들이 거의 다 진치고 있어요. 이게 워낙 그 의대 열풍이 심해가지고, 그 차선, 그러니까 과학 실험 동아리, 막 이 화학 동아리, 이런 데가 막 인기 폭발이거든요. 인원도 얼마 안 뽑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해주면 좋죠. 절대 이제 가서 뭐 노는 동아리 있잖아요. 네버 안 돼요. 뗀동 큰일 납니다. 뗀동 아시죠? 댄스 동아리. 이런 거 하면은, 아니, 물론 예체능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반드시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가 아니어도 괜찮기는 해요. 차선책으로.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게 영어 동아리를 갔어요. 난 이과생인데, 난 생명과학부 가고 싶은데, 근데 영어 동아리에서 생명공학 관련 외국 잡지 기사를 해석해서 토론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자기 주제, 자기가 가고 싶은 거를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뭐 주식 동아리가, 이거는 또 경제학부 관련 애들이 또 되게 좋아요. 가상투자 동아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뭐 화학 신소재 관련 종목들의 가치 평가 또는 예상 기업의 실적 뭐 이렇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뭐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봤더니만 왜 그랬느냐, 이게 아마 무슨 신소재를 개발해서 이럴 거다, 이 신소재가 뭐 어떤 가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을 해서 해볼 수는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관련된 동아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일단은 특히나 이제 요새 대학에서 융합형 인재를 많이 선호해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문이과. 그래서 지금 수능도 현재도 융합형이고 앞으로는 공통형인데 재앙이에요. 근데 저는 그리고 특목고하고 자사고는 경쟁력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봐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성평가로 바뀌게 되면은 아무래도 양질의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게 특목고, 자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진학 실적이 좋은 고등학교가 있고 좀 덜한 학교가 있으니까, 이게 단순히 내신 따기 쉽다라고 해서 좀 더 쉬운 학교를 해버리면 정량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나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수업의 질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좋은 학생이 있으면 조금 더 양질이나 좀 고난도의 평가라든가 아니면 주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나물에 그 밥이면 해줘봤자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똥통 있는 데로 가갖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좋은 성적 받으면은 그래도 학종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러시가 가능한데, 정성평가로 바뀌어버리면 그게 좀 많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요. 이건 일반고 죽어라 라는 것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특목고랑 일반고랑 내신 내는 게 달라요,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딱 붙여놓은 거 보면은요, 자사고는 일반고 학생들 합격한 점수보다 1점 정도 높아요. 1점 정도 높다는 소리가 여기가 1.8이면 여기 2.8 정도 붙어요. 그러니까 더 내신이 낮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낮은 애들이 붙고, 과고 영재고 애들은 3점대 4점대도 붙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예 과고나 영재고 애들은 등급이 없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알아요. 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도 갈 수 있다면 좋은 학교를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정시 비율이 줄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정 입시로 40% 이상 늘렸다가 이 정시 파이터랑 N수생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이 부분을 고교학점제하고 수능 개편안을 통해서 30% 미만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시로 학종으로 좀 더 많이 뽑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수능이 변별이 많이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공통 수능이기 때문에 저걸로 좋은 학생들에 대한 인재 평가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형별로 학생부 반영 비율이 전부 다 늘어났습니다. 수능 변별력 감소로
정시에서도 그래서 이제 내신 봅니다. 학생부. 서울대에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40% 보겠다고. 그러니까 수능이 60%고 학생부가 40% 보겠대요. 그러면은 반 조금 안 되게를 내신으로 학생부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학교 생활 활동 자체를 대단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 다음에 수능의 반영 방식이 표점에서 백분위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등급이라도요. 1등급 아주 1등급 극 초반이 있고 1등급 끝이 있거든요. 그렇죠? 4%면은 0.1%부터 3.9%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여기서 얘네들이 다 뭐가 다르냐면 표준 점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점 1등급, 과탐에서 40점 1등급 컷이에요. 40점도 1등급이고 50점도 1등급이잖아요. 50점의 표준 점수하고 40점의 표준 점수는 다르단 말이죠. 근데 100분위는 둘이 똑같아요. 등급이 똑같으면. 그러면은 표점이 아니라 100분위로 가버리면은 이제 고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등급만 보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변별이 줄었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예. 그리고 학생부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재사항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특이랑 탐구 보고서가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이 수행평가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참여를 했느냐. 예.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막 어떤 새끼가 안 할 것 같아. 그럼 내가 막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결국에는 조별평가가 나오면은 핑계가 될 게 없어요. 왜? 같이 받는 점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다음에 학교 활동에 능동적이고 성실한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 학교 게시판도 보고 학교 알림이도 보고 하면서 학교 활동을 고등학교 가서는 대단히 성실하게 열심히 해줘야 돼요. 대학에서도 결국에는 학교 활동 열심히 하는 애를 뽑겠다가 기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리고 통합형수능위에서 근데 솔직히 사회하고 과학하고 객관적으로 여쭤볼게요. 뭐가 더 어려우세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사회가 어려우셨어요? 과학이 어려우셨어요? 과학이죠. 그죠? 일단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과학 선생님이지만 그렇게 재미없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사회를 하는 부담보단, 이과 애들이 사회를 하는 부담보단 문과 애들이 과학을 하는 부담이 훨씬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로 가는 첫 번째 이유가, 첫 번째가 수학 성적이 안 나와서예요. 수학이 싫어. 난 수학 고자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과 안 가고 문과 가는 애들. 그 다음에 과학도 안 나와. 아, 물리야, 재앙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외우고 말겠어. 이렇게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과탐을 공통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문과 지원 학생들한테 좀 마이너스인 부분인 거죠. 그거는. 그리고 EBS 연계율은 우리 입시 망친 1등 주범이 EBS라고 생각해요. 저는. EBS 없애버려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EBS는 둬야 되는데 EBS 교재에서 문제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학교가 어디선 저기서 저걸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애들 실제로 영어 있잖아요. 영어. EBS 수능 영어요. 원어민한테 줘봐도 어렵대요. 미국 대학생이 풀어도 어렵대요. 근데 우리 고3 애들은 어떻게 잘 푸냐? EBS 있으니까 푸는 거예요, 결국에는. 약간 문제 푸는 기계 같은 느낌으로 푸는 거지. 실제로 영어 실력이 좋다? 그 제시문에 대한 그 짧은 시간에 해동 능력이 나온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오픈으로 해가지고, 그럼 또 사교육비가 늘어난다고 뭐라고 하겠지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입시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가 EBS 연계율 높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예. 근데 저기 있는 문제는 어디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대입 전형에서 정시에서도,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보냐면은 내신을 봐요. 그게 교과 역량평가라고 하는 항목으로 학생부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전형 아세요? 혹시? 지균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았어요. 학교장 추천을. 수시에서도 받고 정시에서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문과 1등 하나, 이과 1등 하나 해가지고 이거는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원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다시 평가를 봐서 지균이라고 해서 지균이 다른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딱 그렇게 추천받은 애들만 쓰는 전형이기 때문에 서울대 입학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만든 건데 3명으로 늘리겠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회가 조금 더 일반고는 늘어난 거죠. 어찌 됐든 간에. 근데 실제로 서울대에 보면은요, 일반고 학생이 제일 많아요. 왜? 일반고가 제일 많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죠?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었거든요, 원래.
세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 뭐 이런 합이 있었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를 시켰어요. 수능 못 맺겠다. 대신에 우리가 알아서 평가를 할게 해서 자체 교과 역량 평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통합형 수능 실시로 인해서 대학별로 이건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고 한양대, 고대, 연대, 성균관대 아마 다 이렇게 갈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그렇게 가겠어요. 수능이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질 거예요. 실제로는 1등급이 막 넘쳐날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수시에서는 종합 역량 평가라고 하는 거를 실시하고 정시에서는 교과 역량 평가를 실시를 해요. 뭐가 다르냐?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종합적 사고, 뭐 창의적 사고, 뭐 협동, 소통, 공동체, 그러니까 요거 공동체 역량 항목이 둘 다 늘어났어요. 학교가 너무 파괴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활동을 좀 더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수시에서 보는 겁니다. 수시에서. 그러니까 학업 역량도 보고 학업 태도도 보고 학업 외 학교 활동. 요새 보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거나 어디 갔는데 안 가고 학교에 남아서 뭐 자습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학교 행사 같은 경우는 많이 참석을 해주는 게 고등학교 가서는 특히나 좋겠죠. 그것도 다 단체 활동이니까. 그래서 종합 역량 평가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게 서류 평가했던 거를 역량 중심 평가로 바꾸겠다가 제일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래요. 서울대 가는 애들과 고대 연대 가는 애들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서울대 애들은 알아서 합니다. 고대 연대 가는 애들은 시키면 잘해요. 그 차이예요.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를 가요. 근데 시킨 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고대하고 연대는 가요. 딱 그 차이예요. 정말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발성, 능동성이 있느냐. 그런 애들은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건 안 되는데 어쨌든 주어지잖아. 인풋이 되면 아웃풋은 기가 막히게 해. 그럼 고대 연대 가요. 그 차이예요. 제가 봤었을 때. 딱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깊이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리니 학교별로 인재 뽑는 인재상이 존재를 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재상에 맞는 거를 뽑는 게 종합 역량 평가고 교과 역량 평가는 정시에서 보겠다라는 건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는 항목은 똑같이 종합 역량 평가에서도 다 보게 될 거예요. 학업 성취도도 보고 과목 이수 충실도, 그러니까 이수해야 되는 과목 다 이수를 했는지, 그 이수하는 과목에서의 성취도는 어떤지, 그리고 그 성취도가 좋은데 학업에서 어떻게 얘가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고, 그 탐구보고서랑 수행평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내주는 거고 탐구보고서는 학생이 자가발전해서 내는 거예요. 제가 탐구보고서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해요. 다음 시간에 탐구보고서 발표할 사람. 그러면은 제가 해볼게요 해서 조사를 해서 스스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이 탐구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책을 참고로 해서 썼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줄 수 있거든요. 그 안에다가. 그러면 도서 항목은 반영이 안 되지만 거기에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학교 선생님들한테 되게 어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저는 이 학과나 여기를 가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관심도 많고 그래요 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크게 어필을 많이 해줘야 돼요. 결국에. 그래야 선생님도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하고 얘가 그랬었지 라고 하는 세부 특기사항이라는 걸 써준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진짜 조사만 좀 바꿔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버릴 수가 있다란 말이죠. 너도 똑같고 쟤도 똑같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학생의 특성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과 역량 평가도 역량 중심으로, 그다음에는 공동체 역량, 평가 영역도 늘어나고 학업 준비도 평가까지 해서 결국에는 수능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수능보다는 학생부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라가 2028년도 수능의 입시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기본 자격 조건이고 실제로 평가는 학교 생활에서 아이들이 받은 성적, 그리고 아이들이 성취해낸
결과치로 평가를 하겠다가 결국에는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순히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서도 대단히 성실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결국에는 본인이 미리 들어야 되는 과목에 대한 예습이 되어 있으면 성취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선행을 너무 많이 하는 거를 그닥 이제 선호를 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 바뀐 입시에서는 선행을 안 하고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같이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하고 들어가야 결국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애들 지금도 수행평가에 엄청 치여요. 수행평가 하다 보면은 좀 있으면 시험 있죠. 시험 공부하다 보면 또 수행 나오죠. 그러고 또 나서 무슨 진로 체험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학생 애들이 수능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걸 공부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대단히 부족해요. 진짜로 막 정말 난 놈 아니면 일반 학생들은 대단히 힘들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능은 기본. 학생부의 내실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1 과정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진 학생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를 딱 보면은 아, 얘가 우리 학과로 오기 위해서 진짜로 노력을 했구나가 보이는 학생부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생명공학부를 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수학 과목 듣고, 과학도 생물학 듣고, 유전 듣고, 그다음에 발생학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 거죠. 동아리도 생명공학 동아리를 했고, 관련 발표도 이런 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 아이의 노력을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히스토리를 본인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막 중구난방인데 갑자기 나 저기 건축공학 가요 이렇게 하면은 네가 뭘 했는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대학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고민일 거예요. 부모님들도 제가 뭘 하고 싶어 할까 도대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시켜도 될까, 넌 뭘 좋아하니, 없어. 그래 버리면은 이걸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힘들어요. 계속 강조하죠. 정량평가다. 그래서 핵심 이수 과목 반드시 이수하고, 그다음에는 이게 1등급이 나왔어도 지필 1등급이라도 안에 있는 내용이 빈약하면 평가를 자기네들이 대학에서 따로 하거든요. 점수를. 그러니까 A, B, C, D, E에서 다시 이걸 또 다시 A뿔 A-, B뿔 B-, C뿔 C-, D뿔 D-, E는 아예 부적절해서 이렇게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이수 과목 이수를 안 해버렸다든가, 아니면 했는데 1등급이긴 한데 지필 점수는 좋은데, 아니면은 수행평가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던가 이러면은 자기네들이 점수를 냈었을 때 거기서 점수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2등급이 나오더라도, B등급이 나오더라도 내실 있는 걸 쌓였고, 그 학도 또 그거를 이수했던 학생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굳이 거기서 꼭 1등급이 아니어도 충분히 엎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가 좀 더 풍성하면 아이한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2등급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전공별로 이수해야 될 과목이 이공계는 한 5과목 정도 돼요. 수학 2과목, 과학 3과목, 또는 수학 3과목, 과학 2과목,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문과는 딱히 없어요. 인문계열은 딱히 뭐하고 와가 없어요. 네, 진짜로 없어요. 경영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저걸 들으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미적분원이나 경제수학 아니면 확률통계는 꼭 들어. 근데 확률통계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수능을 보려면 필수 이수 과목이기 때문에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는 잘 지정이 없어요. 왜냐면은 뭘 듣고 와도 솔직히 따라가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근데 이과는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과 애들이 자연계열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좋은 성적 등급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업 태도랑 학업적 역량을 키우는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일수록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등급 맞는다고 해서 대학 자체 평가에서 1등급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역량 평가에 대한 강화로 학폭 연류, 고등학교 자퇴자, 불분명한 이유의 전학,
이런 거는 아마 감점 요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안 빠지도록 아이들 잘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계 영역 국수 탑만 상대평가예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거든요. 90점 이상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없냐면 백분위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세 과목만 백분위가 표시가 되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세계 영역 백분위 합을 6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결국에. 그러니까 뒤에 붙어 있는 40점에 해당하는 교과 영역 평가 학생부가 결국에는 실제로, 그리고 거기서 보는 면접, 이게 실제로 당락을 좌우할 거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 평가, 심층 면접, 제시문형 면접, 지필형 면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어머님들 알고 계시고 내 아이가 꼭 갔으면 하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 외시 그 정도의 학교들은 대부분 아마 다 저 안을 중경 외시 건동 홍 정도까지는 그래도 갔으면 좋겠죠. 보통 그렇죠. 그 뒤에 또 해줘야 되는 원래 국숭세단, 광명상가까지 보통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보통 저도 이제 제자들 보면 국숭세단 라인까지가 그래도 중견기업 들어가더라고요. 500대 기업, 국숭세단까지. 그 밑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좀 1000대 기업 정도 들어가고, 스카이 서성한 다음에는 보통 대기업 기준은 제가 보니까 건동홍인 것 같아요. 대기업. 거기에서 보통 많이 잘리더라고요. 딱 그래요.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10년 정도 된 제자들이 이제 취업해서 이제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취업했어요. 얘기 듣고 이제 들어보면은 딱 거기서 쪼개지더라고요. 건동홍 라인에서 딱 쪼개져요. 그 밑에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국숭세 단 라인까지가 보통 500대 중견기업 보통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요렇게 들어가고 싶으면 거기까지. 그 밑에 들어가면은 이제 못 가는 건 아닌데 경력직 이직을 해야죠. 여기서 조금 이제 실력을 더 쌓고. 근데 요새 기업이 거지 같은 게 뭐냐면 신입을 뽑는데 경력직을 뽑아요. 정규직 연계형 인턴십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어디 가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의 인턴 경험을 쌓고 그러고 나서 신입으로 뽑아요. 아무 생짜 정말 대학 졸업하고 예전엔 그냥 입사원서 넣었잖아요. 다 떨어져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펙 쌓으려고 또 이 대학생 애들이 또 난리예요. 되게. 치사하죠. 신입사원 뽑는데 어떻게 경력이 있는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는 거는 조금 치사한 이야기지만은 대단히 그걸 선호해요. 지금 그 입사 담당자 자체들이.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한 다음에 중학교랑 비교를 해가지고 내신 A등급이 지금 중학교에서 1등급이거든요. 내신. 근데 이게 고등학교로 싹 넘어가면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는 절대평가잖아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고 싹 넘어갔었을 때 가장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는 과목이 영어예요. 영어가 제일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라고 하면 A, B, C, D, E가 고르게 뭐 한 25% 정도 고르게 나오는 것도 이상하죠. 4분의 1이 A등급이 나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20%가. 그러니까 반이 한 뭐 30명이라고 했었을 때 1등급이 나오는, A등급이 나오는 게 20%면 6명 정도 뭐 평균치로 본다는 골고루 이게 순서대로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얼추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영어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왜냐면은 우리나라 선행학습을 가장 많이 하는 과목은 영어예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도 1등급이, 중학교에서도 1등급이 제일 많은 과목은 영어예요. 1등급이 제일 적은 과목은 압도적이에요. 뭐겠어요? 수학이죠. 수학. 근데 실제로는 수학보다는 과학이 조금 더 적어요. 어디 갔어? 이거보다 뭐 한 0.4긴 하지. 뭐 거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1등급을 과학을 제일 못 맞아요. 중학생 애들이 실제로 보면은. 왜냐면은 저도 이제 과학을 가르치지만 중학생 애들이 과학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태도는 암기 과목 아니니?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물론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수학도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과학 실력이 안 탄탄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면서 특히나 중학교 과학이랑 고등학교 통합과학이랑 난도 차가 대단히 많이 나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애들이 약간 외계어처럼 느껴버려요. 그래서 이 영어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가버리면서 확 깔려버려요. 이게. 네. 그리고 수학은 이래나 저러나 제일 못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예. 사회가 그나마 좀 편차가 좀 작고, 예. 과학은 원래 못해서 그런가, 예. 들어가서 그나마 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하니까 성취도가 무조건 고등학교 때 가면 중학교 때보다 못하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은 아니에요. 아, 우리 애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못해요. 그건 정상이에요. 못해야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줄 세우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제 그걸 또 얼마나 덜 떨어지게 준비를 할 거냐가 결국에는 관건이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선행하지 말라는데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은 아니 원래 그러잖아요. 원래 한글 가나다라도 초등학교 가서 배워야지 맞는 거잖아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영어 알파벳도 초등학교 가서 배워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3살만 돼도 한글 가르치잖아요. 그죠? 예. 책 못 읽고 학교 가는 애, 받아쓰기 안 해보고 학교 가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영어 과목은 성취도 하락이 되게 커요. 그리고 이 영어 과목이 성취도 하락이 되게 큰 거는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해요. 일단은 뭐냐면 평균의 함정에 좀 빠지지 마세요. 평균의 함정.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체 평균으로 보거든요. 점수를. 예, 국영수, 사, 과, 기가에다 음미, 체까지 합해서 전체 평균. 우리는 평균이 그래도 90점 넘어. 근데 영어, 수학 박살이야. 다른 거 잘해가지고 연기 과목 이만큼 잘해. 평균 높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로. 그거 아무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무조건 내신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중학교 내신은 솔직히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로. 물론 특목고나 외고나 자사고를 준비를 하려면 의미 있는 수준의 내신 성적 관리는 필요한데 그게 아니면 실제로 장기 레이스를 보고서 가야 되는 거라서 중학교 내신 성적 잘 보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가서 얼마나 잘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실제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학교 때 뽀개지게 맨날 교과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1등급 맞았어요. 고등학교 가면 깡통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수학도 학교 교과서만 풀고 좀 풀면 이제 쌤 풀겠죠. 쌤 한 B단계 반 정도 풀면 아마 학교 시험은 100점 이상 나올 거예요. 100점은 아니고 90점 이상 A등급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심화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과정 빼고 맨 내신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그런 학원들도 있어요. 보내면 성적 확 올라요. 근데 중학교 3년 내내 성적 잘 나와요. 고등학교 가면 박살나요. 그냥. 예.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학생 실제 실력이 잘 쌓이는 거랑 성적이 잘 나오는 거랑은 좀 많이 별개예요. 이거는 실제로. 예. 이거는 지역 차이도 대단히 크더라고요. 예. 강남은 되게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도 지금 압구정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시험 되기 딱 3주 딱 되면은 시험 보기 3주 전 딱 되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잠깐 쉰대요. 예. 내신 대비 안 시킨다고. 네. 그거 뭐하러 시켜요? 집에서 하면 되지. 그동안 실컷 학원에서 배웠는데. 선행진도 나갈 거면 보낸다. 근데 내신 대비할 거면 학원 안 보낸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선행진도 나가요. 시험 보는 딱 일주일만 휴강해버려요. 시험 대비해달라는 소리 잘 안 해요. 중학생 애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은 해야 돼요. 그걸 못 받으면 대학을 못 가니까 고등학교 애들은 한 달 전부터 뽀개지게 내신 대비를 해주거든요.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해요. 실제로. 어차피 다 대학 가는 하나하나가 쌓이는 거니까. 근데 중학교 애들은 솔직히 고등학교 가서 얼마나 잘할 거냐.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실제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제 딸도 그렇게 준비를 실제로는 시킵니다. 예, 저도 아이가 둘이거든요. 하나는 중학교 2학년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희 딸도 지금 당장 잘할 것보다는 얼마나 가서 잘할 건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어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선행이랑 심화도 좀 병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로면 심화보다는 선행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6.5 대 3.5 정도로. 많이 반화해야 가서 수행평가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실제로. 거기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어요. 특히나. 그리고 이제 고1 성적이 거의 고3까지 가요. 그러니까 고1의 첫 모의고사 성적이 그냥 고3 수능 성적까지 가는 게 거의 한 73%예요. 크게 안 변해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 놈이 잘해요. 네. 못하는 놈이 갑자기 잘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성이거든요. 하던 놈은 해요. 떨어지기 싫으니까 또 하고, 예, 또 오르면 또 재밌어서 하고. 근데 이거는 결국에 습관을 언제 만들어주는 거냐면 중학생 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특히나 이게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어디냐면 수학이거든요. 어머니 강남 애들 중학교 3학년? 그래도 자사고 가려고 제가 이제 압구정에 있는데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데 거기서 현대고등학교라고 아시죠? 네. 거기를 이제 가려고 하는 애들이 보통 신사중 애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예. 걔네들이 그래도 상위권 애들이 하루에 수학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중학생 애들 하루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3시간은 해요. 수학만 다른 과목이 아니라. 고등학교 애들은 더 해요. 더 잘하는 애들은 더 많이 해요, 수학을. 예.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 공부 양이 고등학교 가면은 제일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고 누적돼서 늘어나는 최고의 실력이 수학이거든요. 그럼 영어는 언제 하냐? 중학교 때 끝내놔야 돼요. 네. 고등학교 가서는 관리해요. 더 떨어지지 않게. 그 수준까지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 싸움이라서 안쓰럽죠. 저도 막 보면은 중학생 애들 막 그 늦게까지 공부하면 아이고 재우고 싶고 뭐 데리고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하루 놀게도 하고 싶고 물론 뭐 어떻게 뽀개지게 맨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과학고 입시를 중학교 때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주말도 반납하고 토요일도 반납하고 학원 가서 수업 듣고 공부하고 했어요.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 저는 예, 서울과학고 예, 준비를 했다가 그때 지금 서울영재고로 바뀌었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그 시간이 헛되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가서 대단히 좀 많이 메리트를 봤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당시는 이제 성문 영어 보고 정석 보는 시절인데 제 성문 종합을 3번까지 보고 왔더니 예, 영어 공부를 따로 안 했습니다. 진짜로. 예, 그 대신 단어는 계속 외워줬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신 준비한 적 없어요. 실력 정석까지 한 3번을 풀고 갔더니 진짜로 그 누적된 게 힘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해놓은 양이 물리적 양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근데 그게 바람직하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인 거는 확실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아빠의 마인드와 교육자의 마인드로는 딜레마적인 부분이기는 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게 출신 고교별 재학생 대비 합격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으로 보면은 당연히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일반고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런데 재학생 대비 합격률을 보면은 영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가 뭐 압살을 하죠.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왜?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 얘네들도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불리하느냐 뭐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다들 있어요. 결국에는 애매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면 계속 애매해져요. 상황이. 그래서 그 애매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게 실제로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중학교 때 다져줘야 되는 실력이에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특목고, 자사고의 장점은 분명히 있고요.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뭐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도 돼 있고 교사진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토론 학습도 많이 하고 발표도 많이 하고 대회도 많이 나가고 수학 영어에 뛰어난 학업 성취도도 보이고 뭐 학생부 종합 전설에서 세특도 되게 잘 써주고 학교에서 뭐 대회도 많이 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얘네들은 걸러서 오잖아요. 가고 싶은 애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상위 등급 내신 따기는 확실히 어려워요. 이건 맞아요. 근데 내신 5등급제가 됐으니까 조금 여기에 어드밴티지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학생의 성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시험 망했어. 멘탈이 나갔어요. 내일 시험도 못 봐, 이제. 답이 없다. 이런 애들은 가면은 이제 박살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거든요. 문제 풀다 하나가 딱 막혔어요. 몰라. 제끼고 이제 다음 거부터 푸는 애들이 있고, 이게 안 풀리면 못 넘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후자는 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몰돼 버려서 한번 이게 자존감이 망가져 버리면은 이거를 회복을 못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애들은 가면은 전 추천드리진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 부담감도 없고 성취감도 좀 크고 한번 깨져도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지도 좀 있고, 예, 좀 쿨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도 괜찮은데 가서 한번 데미지가 큰데 이게 회복이 안 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대단히 비춥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일반고 가서 상위 성적을 갖고 가는 게 그런 아이들은 맞아요. 이거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저는 추천 비추천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진짜 귀에 딱지가 되게 해라 하는 애들과 그래도 자기가 시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자존심 센 애들은 좀 해요. 쪽팔리기 싫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만큼 맞았는데 다음번에 이 정도는 안 되는데 내가 농락을 못 하는데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 승부근성을 가지고 하고, 예, 자발성이 매우 부족하다. 시키면 하긴 하나 자발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러면은 딱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시키면은 한다 까지도 괜찮아요. 시켜도 안 해. 그건 안 돼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생기부를 두 개를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딱 보시면 비교되세요? 어디가 자사고고 어디가 일반고인지? 그죠? 써놓은 게 다르죠? 그죠? 그죠? 위하고 아래하고 보면은 위에가 일반고고 아래가 자사고예요. 그죠? 되게 세세하게 써주죠. 안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를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등급을 맞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했는가를 써주는 선생님의 코멘트가 결국에는 정량평가의 정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보이시죠? 그리고 요새 여러분 자꾸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요, 아이들한테 세특 써줄 테니까 넣고 싶은 말 써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을 보고 써오라고 해요. 왜냐면 선생님도 작가가 아니다, 챗GPT가 아니다 보니까 애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말 써와. 그런데 그거마저도 안 써가요. 애들 뭐라고 써가야 돼요? 예, 이게 쇼츠에 절여져서요. 3분 이상 글쓰기 자체가 아이들이 힘들어요. 되게 문해력도 대단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죠. 이게 아까 거는 세부특기사항이고 이거는 뭐 창체 활동 같은 경우도 써주는 건데 되게 이제 써주는 것도 이제 많이 다른 게 느끼실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학생부에서 자사고가 가지는 강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는 한번 해보셔라 라고 된 건데 저는 갈 수 있다면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반고에서 좀 우수한 학생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무조건이라는 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국제고, 이거 줄여서 전사고라고 해요. 전국 단위 자사고, 전사고, 그다음에 이건 광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 대표적으로 여기 송도에 있는 포스코 고등학교가 광역 단위 자사고에 해당이 되고요. 저기 영종도에 있는 하늘고등학교 있죠? 거기가 전사고예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 단위 선발도 하고 전국 단위 선발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는 다 있진 않아요. 모든 시도에. 그래서 다 지원이 가능해요. 아마 국제고가 인천에 한 개인가 있을 거예요. 인천에는 없고 외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미추홀 외고인가? 그죠? 국제고 하나 있나요? 인천에? 영종도에? 그러면은 국제고는 인천에 어디 있든 다 지원이 가능해요. 거기 안 살더라도. 보통은 자기 시도만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점점 아마 좀 높아질 거예요. 특히나 근데 외고 국제고는 이거는 근데 인문 계열 학생들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 어문학 계열. 여기는 진짜로 메리트가 확실해요. 네. 어문학 계열로 간다든가 문과로 가는 경우에는 외고 국제고는 메리트가 확실해요. 근데 이과 학생들은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예. 그럴 거면은 자사고로 가야지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새는 대학들이 저게 되게 잘 돼 있어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어학과 가서 거기서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거나 부전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위를 2개 가지고 지금 4년에 졸업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휴학하고 그 스펙도 쌓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쌓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든지 다른 걸로 자기 전공이나 적성을 조금씩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아서 외고나 국제고는 특히나 영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잘하고 문과적 특성, 수학은 많이 못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덜 잘하고, 예. 영어나 국어, 사회 이 정도 잘한다라고 하면 전 추천드려요. 외고, 국제고. 예. 그리고 이제 평가 항목은 자사고는 대부분 전 과목 다 보고요. 국제고나 외국어는 영어만 봐요. 근데 영어는 어차피 다 대부분 1등급 맞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동점자는 뭐 보냐면 국어랑 사회 점수를 봅니다. 다행히 수학을 안 봐요. 과학도 안 봐요. 그러니까 예, 약간 이 수학과학 쪽은 좀 부족하지만 예, 인문학 쪽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러진 몰라도 저 때는 그랬어요. 외고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외고가 대원외고거든요. 실제로. 예, 저 때 대원외고에서 그때는 학과가 여러 개 있었는데 제일 공부 못한 학과가 일본어학과였어요. 제일 공부 못한다가 입결이 제일 낮은 학과예요. 예, 실제로 못한다는 아니고 그 일본어학과 꼴찌도 고대 간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메리트가 확실히 커요. 어문학계열로 가는 경우에 한해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사고에서 보는 과목들 보통 수학을 제일 많이 봅니다. 예, 실제로도 그래서 예, 수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학생들이 수학, 과학, 사회. 그래서 요거 타임테이블이 요 정도 돼요. 이거는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자사고를 준비하거나 국제고, 외고를 준비하려면 핵심 투자 과목이 자사고는 무조건 수학. 일단 첫 번째가 수학, 두 번째도 수학. 그 다음에는 과학 정도. 예, 2개까지. 자연계열 학생한테 유리해요. 보통. 국제고, 외고는 영어는 무조건 A등급 나와야 돼요. 졸업 내내. 그리고 1학년 2학기부터 내신 들어갑니다.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이면 2학기부터 이제 고등학교 입시 내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문 어물 계열 진학에 특화되어 있고요. 국어는 한 2등급 정도, 고3 수능 정도 봤었을 때 2등급이 나오는 실력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영어는 자사고 갈 거면은 고3 수능 모의고사 1등급 정도 나와야 되고, 예, 수능 어휘 정도는 봐줘야 되고요. 국제고, 외고는 당연히 1등급에 탭스나 IBT의 중상위권 정도 실력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탭스로 치면 한 700 이상? 예,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점수가 되면은 가서, 왜 그러냐면 영어로도 수업을 하거든요. 가서. 예. 그래서 그 정도 나오고, 수학은 자사고가 훨씬 더 많아요. 예. 공통 수학 1, 2 심화 과정까지 하고, 고2 대수에다가 미적분 1, 진로 선택해서, 기본 교재는 이제 선행은 개념 유형 정도로 하고요. 예, 심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센 이상보다는 조금 어려운 교재. 예, 요새는 정석도 다시 많이 써요, 실제로. 예. 그리고 얘네들은 이거보다는 좀 덜 하고 가도 됩니다. 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은 자사고 준비할 거면은 통합과학은 심화로 2번 이상 돌리고, 고2 진로 선택 과목, 아까 했던 물화생지 같은 경우에는 2과목 정도는 선행을 해주고, 국제고, 외고는 통합과학 1번 정도 보고 가면은 가서 내신 1학년부터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다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사회는 그냥 1번 정도 보고 가도 이 정도 머리 있는 학생들이면은 금방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회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